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업 스타트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생한 스타트업의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GS 리테일에서는 경영정보 부문 IT 인프라팀의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를 담당하게 되고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중에서 TA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대기업 SI 업체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업무 경험과 1년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군필이거나 면제인 분이어야 하고요. 모집 기간은 8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동부제철에서 철골공사 현장의 시공 관리를 담당할 경력직 현장 대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지방 건설 현장 근무가 가능한 분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유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과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 운전이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2018년 하반기 항공 정비직 인턴을 채용 중인데요. 항공과 기계, 전기, 전자, 산업공학 및 관련 전공 분야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그리고 국내 정기 토익 성적을 소지한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항공 정비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춘 분이어야 하는데요. 모집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우 메탈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영업직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차량 소지자와 알루미늄과 철판, 스테인리스 등 금속 관련 영업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8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좀 지난주에 비해서 날이 좀 식은 것 같은데 한 주 네.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수요일이 광복절이었죠. 예. 그래서 저희 방송이 쉬어서 그렇습니다. 네,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한편 반가운 거는 지금 네. 조서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좀 누그러져서 네, 근데 오늘 태풍 온대요. 아, 네. 그래도 좀 제가 사실 그 어디 여름철에 너무 네. 더워가지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는데요. 예. 평소에는 안 입는데 지난주에는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일이 좀 있어서 오, 네. 네, 좀 더웠지만 네.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매주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지난주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제가 양복 입고 갈 일이 네.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네. 그 16일에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하고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예,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네.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인천에 직접 방문해서 가서 이제 그 협약을 맺고 왔고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고요. 전국에 이제 16개 정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그중 저희가 인천하고 처음으로 그 업무 협약을 맺었고 예.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 지역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데 네. 힘은 좀 보태고 또 인천 지역 스타트업이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같이 협력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투자 인프라 환경 조성, 또 유망기업 중국 진출, 이런 협력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보다는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 지난 상반기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제주에 가서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제주 지역의 스타트업 협회 등과 같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 제주 이런 쪽과 계속 그 협약을 맺고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인천을 시작으로 좀 전국구로 이제 뻗어나가는 코리아 스타트업 그렇습니다. 포럼입니다. 자,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MOU 체결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걸까요? 네, 그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은 다 한 개 이상의 그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인천 지역은 바로 그 중국 진출, 스타트업들의 중국 진출을 도와주는 것을 특화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인천 지역에 원래 이제 그 인천 차이나타운도 있고 원래 그 중국하고 교류가 많은 예. 지역이기도 하고요.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실은 이제 중국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히려 미국에서 중국을 이제 경계할 정도로 앞으로는 우리가 쫓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후룬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 상반기에 이제 유니콘 스타트업 1조 원 이상의 이제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상반기에만 5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씩 유니콘 스타트업이 등장한 거예요. 정말 부럽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3개다, 4개다 이러고 있는데 네. 중국은 누적해서 지금 162개의 유니콘 스타트업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은 이제 창업자들이 어떤 그 비즈니스 기회가 포착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막 뛰어들어서 정말 네. 그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도 네. 사실 2015년 정도부터 수십 개의 기업이 난립해서 경쟁을 벌이다가 이제는 그 오포 모바이카 한 2개 정도 기업으로 3년 만에 거의 정리가 돼서 네. 선두 기업이 나타난 상황이고 그 선두 기업은 또 바로 유니콘 기업이 이미 되어버린 거죠. 이런 정도로 이제 활성화돼 있고 또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스타트업에서 성장한 기업 중에 BAT라고 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유명하죠. 텐센트 예.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이제 투자 삼국지라고도 하는데 BAT 라운드라고 해서 이 세 개 기업이 성장하는 스타트업 중에 반드시 셋 중에 하나는 같이 투자는 절대 안 하고요. 오. 각각 따로 이제 스타트업 중에 그 투자를 하는데 BAT에게 투자를 받아야 비로소 앞으로 유니콘으로 성장할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았다 할 정도로 투자가 활성화돼 있고 이 BAT뿐만 아니라 뭐 샤오미라든지 또 메이투안, 뭐 바이트댄스 이런 그 유니콘 스타트업들도 다시 스타트업들에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인이 우리 그 이웃으로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스타트업들도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예. 같이 경쟁을 벌이고 거기서 경쟁력을 얻어야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MOU가 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중국 시장 진출에 좀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기대를 또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년 예비 창업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정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말씀이시죠? 네, 그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AI, AR, VR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ICT 소프트웨어 분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이고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금을 이제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바우처 형태로 네. 지급을 하고 어떤 그 청년 인재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예비 창업자 대상입니다. 오는 29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자세한 정보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39세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 같은 나이 사람은 제한이. 지원이 불가능한 게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29일까지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굉장히 바쁘세요. 오늘도 또 행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행사일까요? 네, 바로 오늘 오후에 6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그 행사이고요.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사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하는데 비즈니스 데이라는 걸 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말씀드리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서로 고객이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생태계가 예. 구성이 돼서 먹고 살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하거나 같이 협력해서 제휴해서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30, 40개 회사들이 모여서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지금 110개의 회사가 신청을 해서 지금 네.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 11개사가 피칭,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한 피칭이 아니라 우리는 스타트업들과 이런 협업과 제휴를 하고 싶다. 이런 피칭을 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비즈니스적인 걸 이제 같이 한번 네. 협력을 해보는 그런 자리이고요. 워낙 많은 기업이 참여해서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가 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흔히 이제 콜센터 같은 걸 외주로 많이 주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운영 업무 전반을 스타트업에 맞게 설계해서 대행해주는 그런 뭐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그 도시의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요즘 공유 오피스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제 짐 갖다 놓을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도심에 바로 가까운 뭐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서울역 뭐 이런 데에 그 도시명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는 큐비즈 코리아 뭐 이런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요. 재미있는 그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한 곳의 스타트업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오펫 최현일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건강한 강아지 입양, 간편한 모바일 동물 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페오펫의 최현일이라고 합니다. 몇 번의 이제 작은 창업의 실패와 이제 회사를 좀 다니다가 지금 다시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페오펫 그냥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바로 그 반려동물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페오펫은요, 피플펫, 준비된 사람들과 건강한 강아지가 만난다는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다 모든 분들을 입양 보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준비됐는지 자격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좀 까다롭게 강아지의 건강을 이제 검증하고 선별해서 네. 이제 사람들과 강아지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의미에서 이제 페오펫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페오펫에서는 이 크게 좀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강아지 입양과 그다음에 간편한 모바일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아지 입양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원래는 기존의 강아지 공장이라는 곳에서 강아지들이 유통되고 사람들에게 입양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강아지 공장이 아니라 이제 전문 브리더라는 분들에게서 건강한 강아지를 이제 협력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이제 간편 등록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병원이나 구청에 굳이 가지 않아도 저희를 통해서 1분 만에 바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 특히 좀 모바일 등록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르셔서 아직 좀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1분 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반갑습니다. 자, 아까 좀 몇 번의 작은 창업에 실패를 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다 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였습니까? 아니요, 그러진 네. 않았었어요. 네. 그러진 않았었고 원래 저는 이제 패션 쪽에서 계속 이제 일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대기업이 또 주관하는 창업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서 우연히 참가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아지 공장이라는 걸 봤습니다. 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문제를 좀 더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였고 그래서 몇 개월의 어떤 시장 조사와 고민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페오펫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역시 좀 어릴 때 강아지를 좀 키워보셨기 때문에 보다 내 얘기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또 스타트업으로까지 실행을 좀 하셨는 것 같은데 아까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강아지 공장?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강아지를 공장 형태로 물건처럼 대량 생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인데 물건처럼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열악한 환경 그리고 강아지 건강 상태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제가 실제로도 강아지 공장을 방문해봤는데 전 더 충격을 받았죠. 이제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실제로 방문 또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 더 커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많이 방영이 또 되기도 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게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는 곳이 없다 보니
사람들에게 또 잠시 기억됐다가 잊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알리고 캠페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페오펫 뭐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 끝에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데 글쎄요,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 전문 브리더라는 분들이랑 같이 협력을 했었는데요. 이제 브리더라는 분들은 이제 외국에서는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견종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강아지를 브리딩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분들이 좀 마음을 잘 안 열어주세요. 기존에 저희 같은 서비스들이 몇 번 시도가 되었었는데 네.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런 신뢰도를 처음부터 회복을 시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면서 설득을 시켰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여셔서 근데 그런 과정들이 좀 너무 힘들었다. 네. 네. 역시나 좀 일을 할 네. 땐 아무래도 좀 사람이나 신뢰관계 이런 게 참 크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 문제가 해결되신 건가요? 네, 지금은 뭐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브리더 분들과도 많이 함께해서 좋지만 또 실제로 이 브리더를 통해서 저희가 강아지를 또 이제 입양 보내고 있잖아요. 네. 또 많이 그런 고객들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리고 너무 건강한 강아지를 소개시켜줘서 고맙다라는 예.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 내가 이 업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뢰를 회복하기 전에 저희가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강아지 쪽에 원래 있다가 온 게 아니어서 이제 사실은 좀 잘 몰랐습니다. 강아지에 네. 대해서. 예전에 키우긴 했지만 사실은 견주로서의 어떤 네. 이 사업 인사이트를 네. 바라보는 것과 실제 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과는 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3개월 동안 이제 견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강아지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이제 강아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관리되고 사람들에게 입양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적으로 브리더님 옆에서 보고 배우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견사에서 3개월 동안 산다는 게 참 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좀 세상이 작아 보이고 견사에 약간 갇힌 느낌. 네. 하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강아지를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제가 이제 먹이를 주고 또 이제 뭐 배변 이제 어떤 뭐 똥오줌이라고 해야죠. 그런 예. 것도 치우고 하다 보면서 되게 재밌게 이 업을 하고 있다고 느껴서 좀 더 제 업에 대한 깊은 그 관심이 네.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페오펫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요즘 반려동물 관련한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스타트업도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이 반려동물 스타트업 성장세 어떻습니까? 네. 다양한 반려동물 스타트업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봤는데 2017년에만 2조 3천억 정도의 이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이 있다고 하고요. 그 2027년까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27년까지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와우. 또는 2020년에 급격히 성장해서 6조 원 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활동한 영역도 넓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시장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은 반려동물의 그 위상이 저희가 1인 가구, 2인 가구 많이 생기고 예.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다들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는데 그렇죠. 이제는 반려동물, 예.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가족 구성원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존재한테 돈을 아끼지 않게 되고 또 가족으로 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페어팩 같은 서비스도 있지만 저희 회원사 중에 이제 이런 그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 패츠고라고 반려동물과 여행 가기가 쉽지 않은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전문적으로 가는 네. 그런 여행사인데 이제 반려동물 여행사인 거죠. 그런 패츠고라는 이제 스타트업도 있고 또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반려동물의 장래
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21g이라는 스타트업도 나와서 점차 이제 그 다양하고 좀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해서 네. 좀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점점 좀 관련해서 신박한 아이템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좀 페어팻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 좀 브리더들이랑 이 협력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좀 가장 좀 기쁘고 보람된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였을까요? 저희도 생각지 못하게 이제 가장 이제 좀 유명하신 브리더 분들이 저희와 이제 손을 잡게 되면서 그 다음도 이렇게 줄줄이 저희와 함께 하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이게 꾸준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계속 도전하고 계속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게 결국엔 되는 거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었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는 정말로 미리 이렇게 연락 주셔서 고맙다. 네. 그리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들을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야, 역시나 좀 일로서 인정받았을 때 가장 좀 보람을 느낀다라고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앞서 뭐 회사 일도 해보셨다고 하셨고 또 여러 차례 좀 실패도 거듭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스타트업을 재도전하신 이유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스타트업이라는 이 업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즐겁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단시간 내에 어떤 기업을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분야라는 게 스타트업 말고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그런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만 사실은 철학적인 의미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스타트업이라는 걸 봤을 때는 이제 항상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상의 어떤 좀 불편한 것들을 고치는 약간 현대판의 독립운동? 오. 21세기 독립운동이라고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스타트업을 통해서 좀 조단위의 기업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좀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큰 꿈을 꾸고 좀 또 많은 세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를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원대한 뜻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스타트업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좀 녹록한 곳은 아니잖아요, 대표님. 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까? 너무 많습니다. 예. 네, 사실은 스타트업하고 혁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최현일 대표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경제적 동기도 있지만 그 기업을 크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 작은 것 또는 큰 것에 혁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네.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그 오늘의 발 딛고 어제와 싸워서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런 이제 그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거창하고 큰 경우도 있고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되돌아보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럴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주 작은 분야지만 그런 그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을 한두 곳 정도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 회원사 중에 이제 그 동구밭이라고 동구밭이라는 이제 동구밭이요? 네네 예, 스타트업이 가수원길 할 있는데 때. 네. 네. 거기는 이제 동구밭이고 이제 여기는 동구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발달 장애인들이 그 제품을 만들어요. 발달 장애인을 다 채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비누 같은 거를 이제 제작을 하는데 그냥 만드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이게 벌써 창업해서 지금 성장을 많이 해서 국내 그 주요 호텔 체인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에 가면 그 고급 호텔에 가면 고급 어메니티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제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실제 발달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가입한 이제 따끈따끈한 회원사인데 해피문데이라는 곳인데요. 그 유기농 그 면으로 그 생리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그 보통 이제 면 생리대가
일회용이 아니어서 빨아 써야 돼가지고 불편해서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좋은 건 네. 알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기존 대기업이 만드는 생리대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유기농 생리대를 이제 직접 집까지 배송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 해피문데이 대표님도 행복한 여성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사회 변화를 꿈꾸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시도들이 모여서 결국은 좀 문을 열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페어펫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지금 페어펫에는 이 최현일 대표님이 계시고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원래는 저희가 한 6명 정도 있었다가 네. 지금 거의 3월 달부터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조금 저희가 팀을 가볍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 자체도 이제 방향성을 계속 찾아가고 계속 이제 시장이 이제 마켓핏을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궁합을 찾기까지에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정말 각자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팀원들로 모여야 되는데 좀 저희 스테이지 맞지 않는 이제 좀 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럼에 따라 저희는 이제 좀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네. 제 생각에서 이제 지금 공동 창업자 다른 한 분과 2명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투자 관련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를 하고 저희 이제 이사님이 이제 고객 관리, 업체 관리, 이제 재무 회계를 관리를 총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거의 일당백 체제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두 분이서 이렇게 좀 다 책임을 지시려면 좀 힘들진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네. 이것도 힘들지만 이제 또 서비스가 지금 동물 등록 서비스가 좀 호황을 또 이루는 상황에서 네. 좀 마케팅 쪽에 더 좋으신 분을 모셔와야겠다는 생각이 오.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마케팅을 총괄해 줄 수 있는 CMO 분을 찾고 있고요. 전반적인 페어패스 마케팅을 관리를 해주시면서 조직을 리드를 해주시는 거라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좋은 분들이 되게 많지만 약간 저희 페어패 문화에는 좀 꿈이 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되게 네. 일을 처리하는 게 핏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크신 CMO 분이 좀 저희 회사를 찾아주신다면 그게 재무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떻게든 제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꿈이 큰 마케터 분을 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두루뭉술하거든요.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꿈이 크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요. 직업을 넘어서는 어떤 꿈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커리어라든지 어떤 직업은 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싶고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선한 변화를 만들고 싶은 그 크기가 얼마나인가, 내가 내 지역 주민들이면 끝인 건가, 아니면 글로벌로 끼치고 싶은 건가, 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꿈의 크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재를 채용할 때도 크게 두 가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꿈의 방향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내 꿈의 방향이 이타적인지 혹은 자아적인지,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이게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타적인 사람일 때만 이게 회사가 더 커질 수 있고 파괴적이지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이 이타적인 방향을 꾸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꿈이 아무리 크고 꿈이 아무리 이타적이어도 이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현실 감각이 없으면 네. 결국엔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돈의 감각이라든지 우리가 주는 이 가치와 돈을 교환하는 능력이 충분히 또 되시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자체도 그러한 균형 감각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꿈이 크시고 이타적인 방향으로 현실 감각을 갖출 수 있는 분이면 정말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꿈도 좀 크시고요. 현실감도 있으신 마케터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는 또 페어펫이 두 가지 서비스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좀 들어볼까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이제 보통 바쁘셔서 아니면 해야지 했는데 동물 등록을 못 하세요, 많이. 네. 그런 것들을 저희는 간편하게 이제 모바일로 이제 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낮은 동물 등록률, 네. 이 등록을 하는 게 왜 중요하면 어쨌든 책임 의식을 또 강화하고 이 정부가 이 등록된 데이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을 또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록하신 분들은 기여를 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장 칩이나 외장 칩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기견 문제를 또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동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동물 등록을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실 거면 또 저희를 통해서 해주신다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좀 페오펫의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원래는 처음에 강아지 입양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강아지 동물 등록에 좀 더 많이 사업의 무게 중심을 두고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모인 데이터로 정말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하나씩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단순히 강아지 회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견주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브리더라는 분들과 또 많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생애 주기에 관련된 데이터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이 돼서 많은 이제 그 펫 업체들에게 좋은 또 유통 채널이 되어주고 고객들에게는 정말 반려동물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뭔지를 그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서 네. 그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좀 유기견 입양 서비스도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페오펫과 최현일 대표님,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그리고 페오펫의 최현일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